저는 임영웅의 또 곡을 첼로로 만나보니 분위기가 한껏 더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2024 신년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전한국인 총재를 맡고 계신 우리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는 이전 3기 그야말로 불굴의 도전 아이콘이십니다. 우리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후 15대와 16대까지 3선 의원을 역임하셨죠. 국회에 계실 때 노인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며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이외에 감사하게도 도전한국인 총재직을 수락하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패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 도전해 나가자는 용기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임원분들을 위해 도전한국인 신년회 특강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총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회 축사 및 도전한국인 특강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총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금년에는 흑수저가 전부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흑수저가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20대보다 70대가 더 많아졌다. 전국의 17개 강력 시도 중에서 8개가는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을 했다. 내년이면 전국이 다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권자의 31%가 노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40대, 50대는 이재명 씨가 이겼는데 60세 이상 1313만 명 중에 67%가 윤석열, 30%가 이재명을 찍어가지고 노인표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때에 세계 각국의 민주화 투쟁은 젊은 사람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노인이 민주혁명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1948년에 정부 수립하고 나서 채 2년도 안 돼가 나라 정비도 안 됐는데 6월 25일 날 북한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6.25 전쟁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죽고 이 땅이 완전 폐허의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남쪽은 1인당 67불, 북쪽은 123불 따블로 잘 살았는데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을 한 국가였고 북한은 소련의 압력에 의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남쪽은 1인당 35,000불을 이루었는데 북한은 지금 2,200불 정도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선진 각국 잘 사는 나라는 전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소련을 비롯해서 특별히 북한은 막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래, 과거에 자유당, 민주당 이런 시절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지난 5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회주의로 회귀하고 친북 정책을 펴기 때문에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을 했는데, 국회 의석이 너무나 대통령을 받쳐주는 정당이 의석이 적어가지고 대통령이 아무 일도 지금 하지 못하고 맨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나라가 이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 그런 의원이 많이 당선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진짜 청룡의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 나라가 무기를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왔는데, 폴란드에서 우리를 엄청난 6조 원의 무기를 사가갔는데, 영국은 몇십조에 달하는 무기를, 과거의 무기를 전부 교체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한국 비행기나 한국 탱크나 한국 거를 뭐 20, 30조 거를 사가간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세계 각국이 무기를 한국 거를 사가기 때문에 한국이 그냥 돈방석에 앉아가 1인당 5만 불이 그냥 눈앞에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국이 좋은 환경을 맡고 있는데, 국회는 그냥 친북 좌파들이 그냥 막 맨날 그냥 방해를 하고 앉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선거는 제발 이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거를 꼭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 한국인인데, 제가 대한노인회 회장도 2번을 낙방하고 이전 3기로 회장이 되고 나니까 조영관 회장이 와서, 아이고 회장님은 도전 한국인의 표상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전 한국인 상을 줬는데, 국회의원도 제가 공천 못 받고 맨주모로 해가지고 2번을 낙방하고 무소속으로 마산에서 김영삼 마산에서 현역 재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돈과 조직이 그러면 다 몰려가 있고, 내가 된다는 것은 그건 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마치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2번을 낙방하고 꼭 만 1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수터에 운동하러 오고 물 들어오는 사람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목욕탕에 내려가서 덕미를 주면서 인사하고, 아침 밥 먹고 나면 막 차곡차곡 거리에 가게나 상점을 인사를 다니다가 오후 서너시 되면 재래시장을 들어가고, 저녁에는 대포집이고 식당을 찾아가는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죠. 사람만 모인 데는 내가 막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불청객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다. 그게 불청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산바닥에 어른이고 애고 내 손을 몇 번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념을 불태우면서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헤매고 다니는 그 노력, 또 마산이 3.15 의회 도시인데 3.15 그 기념탑에다가 그날을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만 10년을 했습니다. 더 세울 건데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축일 빼고는 그 꽃을 못 세운다 이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정을 해가 내가 꽃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마산 시민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꽃이 비바람이 넘어지면 내려가지고 자기가 꽃을 세우는 사람, 안 그러면 우리 사무실 꽃이 넘어갔으니까 세우라고 전화오는 사람
온 마산 시민이 3.15 거탑의 그 꽃이 자기의 정성처럼 전부 여겨지고, 내가 그때도 한복을 즐겨 입어가지고 10년을 내가 한복만 입고 다니니까 한복하면 그 김오일로 연상이 되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아산에 도시 축제가 없었는데 만날제라는 그런 도시 축제를 열고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 번째도 무소속인데, 마산에는 김영삼 마성이니까 찬조연설이 필요 없는 곳인데 원체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 동정 여론이 강하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김영삼 씨가 마산 우리 구역에 찬조연설을 열어가지고 10만 인파가 모였는데, 김영삼 씨의 찬조연설 요지가 요 국회의원 후보자가 싫으면은 이 김영삼 보고 찍어달라. 내가 금년에 대통령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당 공천자가 마산 같은 이 우리 아성에서 떨어져 버리면 내가 전국을 연설하러 다니는 체면이 안 선다. 그러니까 꼭 좀 당선시켜달라. 그런 10만 인파인데 찬조연설했는데 내가 63표 차이로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전을 2전 3기로 승리로 장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그 1인당 67불 시절에 서독에 강부로 간호사로 또 중동 사막에 수로공사 하는데 30만 명이 가고, 월남전에 목숨 바쳐 싸워가지고 달러를 버는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마산 수출자육 차원 종합공업단지 이런 거를 건설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노인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관심해가지고 OECD 가있고 중에 다른 분야는 안 그런데 노인만 제일 가난한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설설한 사람이 할 일이 자살벽이 더 있습니까? 그래 또 자살률이 또 1입니다. 그래 나라를 1등 국가를 만드는 대우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만들고 자살이나 해라고 방치하는 이런 그동안의 정부와 정치인들의 노인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대한노인의 회장 사람이요 사진이 쭉 걸렸는데 아무도 노인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감투만 서고 앉아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인을 폄하하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이가 노인한테 투표를 제한하자 이런 망발을 해가지고 나흘 만에 인사를 왔을 때 내가 막 종에다가 막 사진을 뜯고 내 붙여가지고 내가 막 혼쭐금을 내고, 이번에 또 이제 한동우이가 비대위원을 뽑았는데 거기 또 노인 빨리 죽으라고 망발을 한 놈을 또 뽑아놔서 내가 해필이면 태국 우리 지혜가 있습니다. 세계 20개 나라에 지혜가 있어가 공식 방문을 했는데 보도가 나와서 내가 태국에서 성명서를 내 핸드폰에 기자 명단이 쫙 있으니까 넣었더니 한동훈이 전화가 와서요 사과로 온다고. 내가 지금 태국인데 태국까지 사과로 올래. 그래가지고 내가 기국 하거든. 사과는 받더라도 당장에 그 사람을 해촉을 시켜야지 그런 망발한 사람을 놔주고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정진석 의원이다 홍문표 의원이다 여러 사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좀 민주당의 운동권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려니까 좀 용서하면 안 되느냐. 야 운동권을 공격한다고 그런 엉터리를 넣어놓으면 우리가 노인이 어찌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그 사람은 가타해라 안 된다. 내로 설득하지 하지마. 설득하려고 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도저히 김호일이한테 안 통합디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꿨지 않아요. 바꾸고 인사를 왔는데 어쨌든 간에 더불어당의
이재명 씨는 그때 온다 하면서 안 오고 본인도 4일 후에 오고 이랬는데 한동훈이는 그래도 즉각 그날 당일날 국제전화로 사과도 하고 본인도 그날 자원에 회촉을 시키고 이러니까 내가 사과로 왔을 때 대비해 볼 때 당신은 좀 화끈하고 명확하게 하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희망이 좀 있겠다. 우리 노인들이 좀 밀어주고 이리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TV조선 강적들 그거가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걸 본 사람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 보니까 김은경이 때하고 이번에 두 군데를 비교하면서 김호일이가 그냥 민주당 때는 뭐 세게 나가더니 여는 아주 해결을 잘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우가 틀리게 하니까 내가 그래야 안 했습니까? 그래 아무쪼록 노인들을 위해서 1984년도에 1인당 2,340불 할 때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35,000불이면 더 혜택을 주자 해야 되는데 작년에 65세를 70세로 연령을 올려가 지하철을 65세부터 69세는 돈 바꿨다. 배낭말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래가지고 막았는데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2,340불 때 지하철 무임했으면 강력시에만 지하철 안 했나? 지방은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를 공짜로 대줘야 형국이 맞지. 그거를 내가 주장하다가 지금 화성시, 홍성군 여러 도시가 65세한테 무임승차를 하는데 전국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목표가 전국 도시에 노인들의 버스 무임 그걸 내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임플란트를 2대를 70%까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2대면은 위에 한 대 밑에 한 대 다치면 이빨이 한 대는 자르는 데는 쓰이지만은 반죽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에 2대 밑에 2대인데 최소한으로 반죽을 할까 아이가. 그래 4대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줘야지. 그래가 해결이 돼가 금년에는 임플란트 4대까지 70%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기가 건조하고 이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또 노인들이 심해요. 젊은 사람도 심하지만 그래 안구 건조증을 해소하는 눈물약은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 비쌉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안구 건조증 해소 눈물약도 보험 수가로 해가지고 약값이 싸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장한 것이 도청기도 혜택을 주는데 60데시벨 이상이 되는 사람 청각 아주 장애자지요. 그 사람한테 혜택 주는데 40데시벨만 돼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40데시벨까지 혜택을 주자. 그게 이제 마지막 매듭을 못 주고 넘겨왔는데 금년에 내가 4월 총선에 여야간에 그걸 공약해가지고 21대 국회 시작부터 해결하자 이런 해결을 보려고 하고요. 의료 수가도 2만원부터 20%를 5% 낮추가 15%는 것도 매듭이 안 났는데 그걸 또 공약으로 요구해가지고 의료 수가를 좀 더 낮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노인뿐만 아니라 걸음을 많이 걷는 사람은 무릎이 자꾸 답이 나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걷고 걸음을 못 걸으면은 또 운동이 부족해가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배에 있는 지방을 뽑아가지고 줄기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무릎에 연골에다가 주사를 놔면은 연골 재생이 돼가지고 무릎이 완전 새로 개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배양은 허가하는데
주사 남용을 허가를 안 하고 일본은 허가를 하니까 주사마저로 전부 배양은 이어서 하고 비행기 왕복으로 가서 호텔 하룻밤 자고 주사한테 맞는데 왕복 비행기 호텔 값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일본이 후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해요. 왜 한국은 안 하냐? 내가 작년에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공격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에 무릎 치료하는 사람들이 줄기세포 주사하면 저 사업이 안 되냐고 여러분들이 자꾸 로비를 해가지고 막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는 한의사, 양의사도 밥그릇 싸움 잘하지요. 약사와 의사도 싸움 잘하지. 몸을 건강하고 사람을 저 병을 낫게 하는 데는 뭐 양약, 한약, 뭐 양의사, 한의사 전부 다 총동원되고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안 하고 전부 밥그릇 차장님 싸움만 하는 이런 초연한 사람들이 자기 소화병에 걸린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 자, 금년에는 그 줄기세포 주사를 허용하도록 해가지고 누든지가 무릎이 재창되어가지고 120까지 하려면 무릎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서양에는 노인들이 벌이를 못하니까 100만원까지 노령연금 주는 나라가 많아서 우리나라 좀 그거 좀 빨리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제해요. 그런데 어쨌든 더들 복가가 지금 금년은 하위소득 70%한테 40만원인데 하위소득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노인이면 막 100%고 막 다 주는 보편적 복지를 해라. 소득 있는 사람 세금 내잖아. 예? 또 없는 사람은 안 내고 받는 거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고 받는데 내 노인이면 똑같이 혜택을 주라 이래 하는데 내가 한 몇 년 안에 100만 원 받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번에 한동훈이 왔을 때 이번에 너희들 공약을 청년을 배려하는 공약을 해라. 옛날에 60 한감 넘을 사는 사람이 더물 때는 55세 정년에도 상관이 없는데 100살을 살면은 정년하고 45년을 사는데 벌이도 없이 어찌 그래 사냐. 그래가지고 정년 제도를 폐지를 해가지고 임금에 부담이 있으니까 임금 피크제를 해가 정년이 딱 끝난 그 다음에부터는 150으로 탁 임금을 낮추고 그 다음부터 140, 140 내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 80을 주더라도 자기 용돈벌이나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 성취감이 있고 여기에서가 늘도 안 하고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그래 그런 저런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제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여건을 확보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서는데 여기는 표가 1000만 표를 딱 지고 있으니까 제가 국회의원 3선 때에 원희룡이도 조선이고 오세훈이도 조선이고 이낙연이도 조선이고 송영길이도 조선이고 뭐 자기 대권 주자급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내하고 정치를 한 내가 고3 때 고1 된 이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인표로만 하는 노인의 회장이 되다가 같이 정치인 선배니까 내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요새는 또 연예인만큼 한동훈이고 김은경이 때문에 막 매스컴을 많이 타가지고 막 식당에 어딜 가면 전부 다 알아보고 인사하고 연애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출판기념회다 의정보고에 내로 막 부른단 말이에요. 축사를 해달라고 가면은 뭐 인기가 좋고 전부 사진 찍으려고 막 탤런트 붙들듯이 붙을 삼는 거라. 그래 내가 뭐 이런 사건이 한 몇 번도 있으면 자기 대통령 내가 될 판이라. 우리 또 바이든이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뭐 우리 김용호를 내가 막 중용을 할게. 그래 앞으로 금년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속담의 해니까 도전하는 사람마다가 승리하는 흑수저가 용되는 그런 축복을 도전 한국인과 함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